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있는 돈을 굴려서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봤자 은행 빚갚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걸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3의 화폐라고 보는 거죠. 오늘 고기암님은 강남 메디컬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바로 정종화 원장님을 만나 뵙기 위함이었는데요. 현재까지 36년 동안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의료 활동을 해오신 정종화 원장님. 우리에겐 항상 두려움의 존재였던 암과 난치병에 대해 좀 더 편안하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NK세포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정종화 원장님과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메디컬 센터, 여기는 크게 진료 파트가 세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일반 진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일반적인 진료하고, 제가 주로 맡고 있는 통증 쪽과 암 환자를 위한 치료, 그리고 난치병,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이런 것들이겠죠. 특수진료는 저쪽에서 맡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용 성형과 관계되는 거, 그 성형외과, 미용을 위한 피부과, 그렇게 이제 세 분류가 각기 맡고 있는 의사 선생 전문의가 따로 있어요. 그 개인 의원의 최대 병상수가 29병상입니다. 30병상이 넘어가면 병원에 속해요. 그래서 최대 병상수인 29병상을 제가 확보를 했고, 여기 4층에는 따로 이제 치료실로 해서 9개, 호실에 12개 병상을 따로 확보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입원실은 아니고 외래로 와서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치료실 개념으로 하고 있고. 암은 완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날마다 하루에 한 5,000개 정도의 암세포는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NK세포라든지 대식세포, T세포들이 계속 없애고 있죠. 나이가 들면 NK세포의 그 면역 기능, 그러니까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숫자도 줄어들어요. 암세포가 1cm가 되는 암세포 수가 10억 개예요, 이게.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해서 다 없애는데, 못 없애고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거는 이제 커지는 거죠, 암세포로. 그렇게 해서 1cm가 되면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CT나 MR 찍고 조직 검사하고 해서 이제 암 진단을 내리죠. 진단이 되면 그때 암 치료하는 투병 생활은 철저한 계획을 짜서 그 안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지, 이것도 좀 해봤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거 안 되네 또 저거 했다가 우왕좌왕 하다가는 시간 놓치고 목숨을 잃게 되죠. 암 환자는 면역을 올리는 게 1번입니다. 왜? 원인이 면역이 떨어져서 생겼기 때문에. 면역을 올리는데 주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가장 암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는 NK세포입니다. NK세포는 숫자보다는 활성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리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 NK세포 활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개인 맞춤식 수액치료. NK세포 활성도를 올리는데 독보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녹십자에서 NK뷰라는 NK세포 활성도 검사가 있어요. 미리 암 환자라든지 일반인들하고 검사를 해서 보고, 그게 정상보다 낮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치료를 해서 다시 비교 검사를 해보면 작게는 2배부터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투여하고, 활성화된 NK세포가 암세포하고 싸우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담배 30년 피워도 폐암에 안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 안 피워도 폐 안 걸려요. 유전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도 합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실에 보내서 오면 이분이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암의 진단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분이 필요한 영양소가 있잖아요, 보면. 거기에 맞춤식으로 개인한테 다 맞게끔 해서 그 영양주사로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음식이라든지 주사를 맞게 되면 영양분을 세포에 주게 되고 세포에 있는 노폐물 또는 이산화탄소를 그 혈액을 통해서 또 빼잖아요. 그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모세혈관이거든요. 그 모세혈관이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주사를 주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세포에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혈관 검사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모세혈관이 망가져가 있는 분들은 그것도 또 교정을 해서 모세혈관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온열암, 고주파를 이용한 온열암 치료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피부에는 35도 이상 되면 따뜻한 느낌이 들다가 40도 되면 뜨거워서 떼야 돼요. 근데 고주파는 피부는 안 뜨거워지는데 이 안쪽에만 뜨거워지거든요. 이게 심부 온열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고주파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암 환자가 되기 전에 암이 생길 확률이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그리고 그 암 환자로 진단이 되었다라면 고주파 온열 치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개인식 맞춤식 그 치료, 그리고 영양분을 세포에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세혈관에 대한 검사 및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라면 항암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주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몸에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주사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구비하고 환자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방사선, 항암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수술, 방사선, 항암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정해 줄 수 있는,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여기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고 다른 난치병 환자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은 없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른다. 방법을 알면 모든 병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저는 지금도까지도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왔고, 아마 앞으로도 제가 뭐 진료에 이런 영역이 있는 한은 계속 어려운 질환이더라도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암 환자를 위한 NK 세포의 활성도를 올리는 주사라든지 또는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방법이죠, 하나의.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암 환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희망은 있다.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치료하는 방법은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종화 원장님의 블록체인과 파이코인에 대한 지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있는 돈을 굴려서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봤자 은행 빚 갚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걸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3의 화폐라고 보는 거죠. 제가 그 비트코인을 안 지가 한 10년쯤 됐거든요. 물론 뭐 비트코인으로 제가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된 거고, 그 블록체인 정신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보면 첫 번째가 디센트럴리제이션, 그죠? 그 탈중앙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서드 파티
그 인터벤션, 그렇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갖다가 필요하지 않게끔 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블록체인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 제가 우리 사회자분한테 돈을 보냈는데 안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안 보내고도 또 보냈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이라는 데가 있겠잖아요. 그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보증을 해주는 거죠. 중개사 역할을 하고 은행 또는 뭐 우리 공인중개사 또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사람이 보증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게 공짜로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을 보내는데 왜 얘한테 돈을 줘야 되냐는 거죠. 수수료 한번 보낼 때마다 작게는 500원, 많게는 뭐 1200원씩. 그 제가 알기로는 사토시는 그게 정말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를 빼고 우리끼리 거래를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 방법으로 하나가 그 퍼블릭 레저, 그죠? 공공장부. 요 거래가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면 못 속일 거 아니냐.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있는 돈을 굴려서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봤자 은행 빚 갚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걸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3의 화폐라고 보는 거죠. 예. 이쪽으로 해서 저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뭐 최악이라고 해야 될까 최선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각 개인별로 자기 암호화폐를 한 개씩 다 들고 있다면 한 60억까지 좀 되겠죠. 전 세계에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싶은 생각도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각지마다 다 나는 내가 만든 돈을 쓰겠다. 받아줄래? 그러면 야 이거 받아갖고 야 현금 지금 못하잖아. 못하면 안 받겠다 하겠죠. 그런데 적게 봐서 둘이가 각기 우리가 화폐를 만들어요. A 화폐, B 화폐. 자, 내 A 화폐 줄 테니까 니 빵 2개 줘. 빵 장사라 칩시다. 그럼 나 물 장사라 치고, 그러면 A 화폐 주고 빵 2개 받았다? 그러면 자 B 화폐 줄 테니까 물 4개 줘. 그러면 좋다. 자, 니한테 받은 B 화폐 줄 테니까 다시 빵 3개, 2개 줘. 해당하는 만큼. 그거 비율 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국가 필요 없죠. 돈 필요 없죠. 아예.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 그냥. 그거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이 파이 코인이 그 현금, 그 지금 피아트 커런시, 그 현물 화폐하고 관계없이 없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걸 열심히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저는 동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이코인을 받고 그 의료 장비를 뭐 판다든지 약품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물, 피아트 커런시로 바꿀 수만 있다면 당장은 저도 언제든지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그 사토시가 만든 블록체인 정신과 또 부의 재분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좀 제가 이걸 받아주겠다라는 것은 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종화 원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강남 메디컬 센터의 의료시설과 난치병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요. 또 국내에 있는 파이오니어 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힘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남 메디컬 센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